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인공일반지능의 출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기술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AI GPU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할 만한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AI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 발표가 상온처 전도체 LK99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진이 모델의 가중치를 -1, 0, 1 세 가지 값만을 사용함으로써 대규모 언어 모델의 계산 비용을 급감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은 y는 w와 x에 의해 결정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중치 곱하기 인풋은 아웃풋, 즉 가중치인 w와 입력값인 x의 곱셈으로 출력값인 y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학습이란 xy 값을 갖고 있고 x가 주어졌을 때 y라는 답을 내는 가중치인 w를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답시 w를 수정하고 역으로 전파하며 AI 모델은 학습하게 되죠. 결국 AI 모델들은 가중치 W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중치를 기존 LLM들이 많이 사용하던 32비트 부동 소수점 형식으로 사용하면 학습할 때는 정밀하게 할 수 있어 이득이지만 추론을 할 때는 연산이 상당히 복잡해서 시간을 증가시키죠. 이렇듯 가중치 W를 32비트 플로트로 표현하는 것이 굳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서 양자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자화란 LLM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 가중치를 경량화하는 연구를 뜻합니다. 양자화는 실수, 32비트, 16비트를 정수, 8비트, 4비트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무거운 모델의 성능을 줄이는 대신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FP16을 인트에이스로 줄이는 경우 모델의 사이즈는 4분의 1이 되고 추론 속도는 2배에서 4배 빨라지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만 모델 사이즈를 줄이면서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에는 정확도 저하 없이 양자화를 해내는 경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개하는 논문의 핵심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32비트의 자료형을 1.58비트로 변형시키며 성능은 유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8비트라고 논문에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0, 1 세 값을 사용할 때 1.58비트가 되는 이유를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8비트라고 말하면 2의 8승, 즉 256의 값을 저장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3개의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그 2의 3은 1.584963, 즉 1.58비트는 2의 1.58승, 결국 3의 값인 -1, 0, 1의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FP16는 소수점 단위로 곱셈 연산 후 덧셈 연산을 수행해야 했는데 -1, 0, 1 세 값으로 가중치를 표현할 경우에는 곱셈 없이 덧셈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계산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연 시간, 메모리 소비량, 에너지 비용 등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는 다음을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넷 B1.58을 메타의 라마 모델과 같은 파라미터 크기로 비교를 했을 때 모든 크기에서 비트넷 B1.58이 라마 모델보다 디코딩 지연 시간이 더 적었으며 메모리 소비량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두 모델 간 차이가 더 컸습니다. 디코딩 지연 시간은 1.3B 크기의 모델의 경우 1.67배 차이가 났는데 70B 모델의 경우 4.1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메모리 소비량도 마찬가지로 1.3B 모델의 경우 라마보다 비트넷 B1.58이 2.93배 메모리를 덜 소모했다면 70B 모델의 경우 라마보다 비트넷 B1.58이 7.16배 에너지를 더 적게 소모했죠.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마 70B 모델과 비교해 테스트한 결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11배 더 많았으며 토큰 생성 처리량은 라마 대비 8.9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7나노 프로세스 노드에서 비트넷 B1.58과 LLM인 라마 모델의 행렬 연산 비용을 비교한 결과도 엄청난 차이를 보였죠. 왼쪽 그래프에서는 각 모델에 대한 정수 덧셈, 부동 소수점 덧셈, 부동 소수점 곱셈과 같은 산술 연산의 비용을 항목별로 보여주는데요. 그 결과 비트넷 B1.58은 라마 대비 행렬 연산 비용을 71.4분의 1로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1.3배에서 70B 매개 변수에 이르는 다양한 모델 크기에 대한 종단 간 에너지 비용을 보여주는데, 모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라마의 에너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비트넷 B1.58은 더 낮은 기울기의 증가세를 나타냅니다. 총 에너지 소비량은 70B 모델의 경우 라마의 41.2분의 1로 줄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표에서 보면 700M, 1.3B, 3B, 3.9B의 크기에서 두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 지연 시간 및 피크 전력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일반적으로 비트넷 B1.58은 동일한 크기의 라마에 비해 메모리 사용량과 지연 시간도 낮았으며 피크 전력 사용량은 700M, 1.3B 모델에서는 라마 대비 다소 높았으나 3B, 3.9B에서는 라마에 비해 피크 전력 사용량이 더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넷의 압승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어서 비트넷 B1.58을 다양한 크기로 재현한 FP16 라마 LLM과
토큰과 비교했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델들을 1000억 토큰에 대해 레드파자마 데이터셋에서 사전 훈련시켰고 다양한 언어 작업에서 제로샷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이 표는 다양한 자연어 이해 작업, 즉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를 처리시키는 제로샷 정확도를 비교한 결과인 것입니다. 700M, 1.3B, 3B, 3.9B의 모델 크기에 대해 비교한 결과는 라마와 비트넷 B1.58이 모두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족의 토큰을 사용한 훈련 후 다양한 작업에서 비트넷 B1.58과 스테이블 LM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 경우 토큰의 규모에 대한 비트넷 B1.58의 확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최신 오픈소스 모델인 스테이블 LM의 데이터셋 가이드라인을 따라 2족의 토큰으로 비트넷 B1.58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LM과 비교했을 때도 비트넷 B1.58 모델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소폭 더 높음을 볼 수 있죠. 이는 1.58비트 ALM 또한 강력한 일반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LLM을 엣지 디바이스에 넣기에는 메모리 소비와 계산 효율성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이 비트넷 B1.58은 엣지 및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CPU에 더 접근하기 쉬운 방식이며 메모리 필요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공개한 구글의 제미나이 1.5%가 컨텍스트 길이를 100만 개로 늘리며 크게 주목을 받았듯 컨텍스트 길이를 늘리는 것 또한 향후의 개발에 중요한 한 방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트넷을 사용할 경우 컨텍스트 길이를 용이하게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논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넷 B1.58은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1, 0, 1세 값으로 압축함을 통해 놀라운 수준의 메모리 절약과 연산 속도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성능도 기존의 모델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렬 연산에 필요한 곱셈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비트의 대규모 언어 모델용 새로운 하드웨어 설계로의 문을 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비트넷 B1.58 방식은 3.9B 파라미터 모델까지의 적용 결과를 공개한 상황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13B, 70B 이상의 매개 변수로 확장 시 그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모델에서도 비트넷 B1.58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LLM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 LLM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론 비용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추론용 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추론용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사업의 40% 이상이 AI 학습이 아닌 추론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 배치에서 생겨났죠.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비트넷 B1.58과 같은 기술은 기존의 거대한 모델을 양자화를 통해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크기를 줄여서 메모리 소비량과 추론 비용을 줄이고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론용 하드웨어의 발전 측면에서도 GPU 외에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이는 GPU 시장의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기존의 AI 분야에서 공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던 빅테크들에서도 더욱더 촉각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더 진화하고 있는 AI 기술, 앞으로는 어떤 AI 기술과 소식이 있을지 혹시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